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토트넘을 응원하는가? 토트넘 팬인 건가? 손흥민을 응원하는 건가? 그런데 최근 토트넘이 로고를 바꿨다네요. 네, 그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이제 닭에서 탈출인 건가 싶었는데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뭔가 미세하게 바뀌었대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토트넘 팬이 정말 아니다. 네, 전혀 관심이 없고 미세한 변화를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2년 전 겨우 10골 넣고 파리까지 추락했던 그때보다 더 최악의 시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전을 일으킬 것인가, 그 부분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벤탄쿠르의 7경기 징계에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버렸습니다. 정말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토트넘을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토트넘 선수 2명의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는데 스페인 푸엔테 감독 땡큐, 포로가 다행히 예상대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드라구신, 이 선수 꽤 중요합니다. 벤 데이비스가 더 안정감이 있다고 느꼈지만 벤 데이비스는 내일 경기가 있고 내일도 풀타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2살인 지친 벤 데이비스보다는 드라구신을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드라구신이 이번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 실수를 하면서 실점의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크로스가 날아오는 걸 갑자기 트래핑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 공격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예상치 못한 볼이 왔다고 해서 그냥 그걸 트래핑을 하듯이 볼을 갖다 대면서 오히려 어시스트를 해줘버린 것입니다. 상대도 약하고 2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긴장 풀려서 그랬나 싶은데 우선 드라구신도 70분만 뛰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맨시티전 체력 탓을 할 리는 없을 듯 합니다. 이제 쿨셉스키, 존슨, 사르, 비수마만 문제 없으면 됩니다. 근데 이 4명의 선수가 진짜 손흥민만큼 중요한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수요일 경기라는 게 여러모로 신경 쓰입니다. 로메로는 영국 매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부상으로 교체되고 런던으로 복귀한 건 맞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보고 있진 않고 맨시티전에 출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포백은 반더벤만 빠진 체력 문제 없는 주전급 라인이고요. 솔랑케, 손흥민까진 문제 없고요.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드 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거 아시죠? 지금 맨시티와의 리그 경기를 앞두고 벤탄쿠르 정지에 핵심 미드필더 3명이 어떻게 딱 수요일에 다 경기를 하는 건지, 이 정도면 포스텍 감독 경질에 큰 그림을 누군가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팀토크에서 실제로 엔지 감독 해임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사심 없이 이 기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해임 논의가 토트넘에서 고조되는 이유와 레비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란 헤드라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 종료 전 토트넘에서 그의 직책을 잃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전 토트넘 선수는 그가 현재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구단주 레비의 단호한 사고 방식을 설명하며 2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호주 출신의 엔지는 그의 직설적인 미디어 대응 방식과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로 빠르게 토트넘 팬들과 언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시즌 그는 토트넘 감독으로서 첫 10경기 동안 8승 2무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새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기록은 과거 첼시의 무리뉴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 동안 발생한 심각한 부상과 징계로 인해 토트넘의 좋은 성적은 떨어졌고 결국 챔피언스리그 복귀에 아쉽게 실패하며 5위로 시즌을 마쳤다. 이번 시즌은 이전만큼 순조롭지 않다. 현재 토트넘은 10위에 머물고 있으며 승리한 경기와 패배한 경기가 각각 5경기씩으로 동일하다. 최근 5경기 중에 3경기를 패배하며 엔지 감독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 또한 시즌 중 최소 4명의 주전 선수들과의 갈등 소문이 그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더하고 있다. 그 4명은 벤탄쿠르, 로메로, 비카리오, 우독입니다.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전 토트넘 골키퍼 폴 로빈스는 현재 엔지를 해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그는 풋볼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2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인내심이
시즌 종료 전에 바닥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빈슨은 인터뷰에서 지금 그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즌 종료 시점에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그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너무 쉽게 패배하고 있으며 수비적으로도 너무 취약합니다. 엔지는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지만 팀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즌 말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는 엄청난 압박에 놓일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2월에 컵대회에서 탈락하고 유럽대회 진출이 어려워 보인다면 그는 시즌 종료 전에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많은 팬들은 지금 2월까지가 아니잖아요. 당장에 12월에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엔지 감독 해임에 대해서 기자가 축구 철학과 레비의 결정을 분석하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의 소식통에 따르면 여름 동안 감독에게 대대적인 지원을 해준 레비는 현재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위치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성과가 예상보다 약간 부족하지만 레비는 여전히 팀이 목표에 근접해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해서 7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벤탄쿠르의 부재는 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입스위치를 상대로 최근 경기를 이겼다면 토트넘은 현재 리그 3위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브니 스탠다드 기자 댄 킬패트릭은 최근 엔지 감독을 강하게 옹호했다. 그는 토트넘 웨이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레비와 이 사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단 내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보면 이는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성공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4, 5년 안에 성공하기 위해서 팀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름 동안 영입된 10대 선수들과 내년에 추가될 2명의 젊은 선수들이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구단은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적어도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퍼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인내심을 잃거나 좌절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로빈슨은 한편 토트넘에서의 압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트로피를 획득하더라도 상위 6위 안에 들지 못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정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스타일이 팀 내 일부 선수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로빈슨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서의 압박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트로피를 따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구단들이 이 점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가 트로피를 획득하고도 유럽대회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충분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럽대회 진출은 현재 토트넘의 위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트넘 이적 뉴스로 베리발 이적 및 새로운 미드필더 영입 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한편 기자 토비아스 헬그레는 엔지 감독이 여름에 영입된 루카스 베리발이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강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1월에 스웨덴 10대 미드필더를 임대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자리는 해리 윙크스의 복귀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8살의 윙크스는 엔지 감독의 첫 시즌에 판매되었지만 현재 레스터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토트넘 복귀를 고려 중이다. 보다 현실적인 영입 후보는 미국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카르도소다. 토트넘은 이미 2025년에 레알 베티스 소속인 이 미드필더를 영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아스톤빌라의 관심 속에 계약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카르도소 결국 스페인산인데 스페인산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의심이 가고요. 윙크스는 이탈리아로 임대를 보냈다가 아예 1000만 파운드로 팔아버렸는데 레스터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를 다시 데려오는 건 솔직히 전혀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이미 지금 스쿼드로도 4위는 택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와도 모자를 판에 윙크스라뇨. 그것도 윙크스의 복귀를 위해서 3,200만 파운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믿어지지가 않네요. 레비 장사꾼이 1,000만 파운드 받고 다시 3,200만 파운드에 사오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시즌 전에 미드필더 영입에 고민 많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맨시티 전까지 클루셉스키, 사르, 비수마면 토트넘 기준에서는 최악은 아닙니다.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할 때가 문제가 되겠죠. 제발
내일 경기 조금만 좀 뛰렴. 2024년 남은 11경기 과연 토트넘은 몇 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간이 토트넘만 힘든 기간은 아닙니다. 상위권 팀들은 모두 힘들어요. 그러니까 B클럽 팀들 만나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오히려 본머스, 풀럼 이 경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날 겁니다. 본머스, 풀럼을 이긴다? 그럼 경질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는 이 상황. 스릴 있고 재미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겠죠. 자, 여러분 같이 힘냅시다. 저에게 힘은 여러분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욕심 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